한 아버지가 고민하십니다. 결혼하는 큰딸에게 5억짜리 아파트를 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무사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현금 5억을 증여한다. 둘째, 아파트에 3억 대출을 걸어두고 대출과 함께 아파트를 증여한다. 같은 5억인데 뭐가 다르지? 세무사가 말씀하십니다. 두 방식, 세금이 수천만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담부 증여와 현금 증여를 완벽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잘 이해하셔도 수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증여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이나 부동산을 그냥 주는 증여입니다. 5억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증여세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뺍니다. 성인 자녀 증여공제는 5천만 원. 5억에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4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5억 이하 구간은 20% 세율에 누진공제 1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4억 5천만 원 곱하기 20%는 9천만 원. 여기서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면 8천만 원. 신고세액 공제 3%를 적용해 최종 약 7,760만 원이 증여세로 나옵니다. 현금 5억 증여의 총 세금은 약 7,76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담부 증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란 재산과 함께 그 재산에 딸린 비채무까지 함께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데 그 아파트에 은행 담보대출 3억이 있다고 합시다. 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대출 3억도 함께 인수시키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받으면서 동시에 은행에 3억을 갚을 의무도 떠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5억짜리 아파트 대출 3억 포함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계산 부분 2억 증여, 2억에서 증여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1억 이하 10%, 1억 초과분 20%, 약 2천만 원의 증여세, 양도소득세 부분 3억에 해당하는 양도, 이 부분은 아버지가 부담합니다. 아버지의 취득가액 처음 산 가격과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는 0원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여세 약 2천만 원, 양도소득세 0원, 총 약 2천만 원. 현금 증여 7,760만 원 vs 부담부 증여 2천만 원. 약 5,760만 원의 세금 차이가 납니다. 와, 무조건 부담부 증여가 유리하네. 그렇지 않습니다. 부담부 증여가 오히려 더 불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언제 부담부 증여가 불리한지 보겠습니다. 첫째, 부모님이 다주택자인 경우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집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면 세율이 매우 높아집니다. 기본 세율의 10%, 2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담부 증여의 양도세가 오히려 일반 증여세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을 짧게 보유한 경우 취득한 지 얼마 안 된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단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담부 증여는 독이 됩니다. 셋째, 자녀가 실제로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이건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법적 리스크가 됩니다. 국세청은 부담부 증여에 대해 엄격히 감독합니다. 자녀가 실제로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여전히 부모가 대출을 갚고 있다면 국세청은 부담부 증여 자체를 부정하고 전체를 현금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까지 붙어서 처음보다 훨씬 큰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부담부 증여 후 일정 기간 대출 상환 내역을 추적합니다. 자녀 본인의 소득으로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몇 가지 판단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담부 증여가 유리합니다. 부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때
부동산을 오래 보유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자녀가 대출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갚을 수 있을 때, 증여 대상 재산이 부동산일 때, 특히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아파트라면 부담부 증여로 양도소득세를 거의 없애고 순수 증여 부분에만 증여세를 내는 최적의 방식이 됩니다. 반대로 다음의 경우는 현금 증여가 유리하거나 단순합니다. 부모가 다주택자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일 때, 부동산 보유 기간이 짧을 때, 증여 대상이 현금이나 주식일 때, 자녀에게 안정적인 소득이 없어 대출 상환이 어려울 때, 세무 관리의 복잡성을 피하고 싶을 때, 현금 증여의 장점은 명확하고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세금이 한 번에 계산되고 사후에 국세청 감독을 받을 일이 적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다룬 효도계약서를 기억하시나요? 2015년 대법원 2015-236141 판결에서 인정된 부담부 증여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건 오늘 영상의 부담부 증여와는 조금 다릅니다. 세법상 부담부 증여는 재산 금전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 대출처럼 구체적 금전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민법상 부담부 증여는 재산 부양 의무처럼 금전 외의 부담을 주는 것도 포함합니다. 부모 부양, 특정 행위 의무 등이 해당됩니다. 두 개념이 혼동될 수 있어 정리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둘을 결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넘기면서 부모 부양이라는 도덕적 계약적 조건도 함께 붙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 측면에서는 금전 채무 부분만 부담으로 인정되고 부양 의무는 효도 계약으로 별도 처리됩니다. 자녀가 부양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여 자체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절약하면서도 자녀의 효도를 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증여 방식에는 크게 현금 증여와 부담부 증여가 있습니다. 둘, 부담부 증여는 재산과 채무를 함께 물려주는 방식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로 쪼개져 부과됩니다. 셋,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아파트의 경우 부담부 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넷, 다주택자, 단기 보유, 자녀의 상환 능력 부족 등의 경우 현금 증여가 더 안전합니다. 다섯, 부담부 증여 후 자녀가 실제로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이 부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계획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구체적 조언입니다. 첫째, 세무사에게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의뢰하세요. 부모의 상황, 재산 종류, 자녀의 소득 등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다릅니다. 실제 세금을 계산해서 비교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둘째, 부담부 증여를 선택하셨다면 자녀가 대출을 갚을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사후 57년간 실제 상환 내역을 추적합니다. 셋째, 증여 시기를 분산하는 것도 고려하세요. 10년 단위로 증여공제를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결혼 후 40년을 함께 살다가 황혼 이혼을 하실 때 퇴직연금과 국민연금까지 어떻게 나누는지 분할연금 제도를 다뤄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